오늘 저희 최고다 오션의 주제는요? 벌써 입추? 폭염 날리는 추운 영화입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자리 고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꿈은 꿔볼 수 있잖아. 꿈은 꿔볼 수 내가 것 같아? 아,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부드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최고다 오션의 주제는요? 벌써 입추? 폭염 날리는 추운 영화입니다. 근데 정말 늘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8월 말도 아니고 왜 8월 초가 입추일까요? 이렇게 더운데?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선풍기 없으면 요즘 살 수가 없어. 선풍기,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는데. 원래 입추가 이 7월 절기라고 합니다. 예, 절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 입추가 늘 8월이다 보니까요. 한간에는 입추 해석이 조금 바뀌기도 했어요. 뭔지 아세요? 입추를 가을로 들어선다라는 이런 본뜻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입추는 여기 조금 센 말인데 입 딱 쳐. 추워지려면 멀었어. 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들으니까 묘하게 기분은 나쁜데 네. 잘 지었네. 잘 지었어. 잘 지었어. 그래서 추워지기는커녕 이 폭염이 이어지는 입추를 맞아서 폭염을 잊을 수 있는 추운 영화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 배경 때문에도 춥고 내역이 살벌해서 더 춥습니다. 바로 헤이트풀 에잇이에요. Somebody poisoned the coffee. And the only one to see him do it was Domrigo. 레드락 마을의 마차가 설원을 달려서 이 레드락 마을로 가는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는 아주 살벌한 서바이벌이죠. 이 장르가요. 스노우 웨스턴 서스펜스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종길 씨? 스노우 웨스턴 서스펜스는 제가 처음 들어봐요. 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8번째로 연출한 작품인데요. 그동안에 뭔가 마이너하고 그 매니악적인 그 연출 노화를 정말 총집합시킨 새로운 스노우 웨스턴 웨스턴 서스펜스 장르를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 장르를 보고 네. 이거는 그냥 정말. 거장이 네.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맞아요. 이게 모래가 아니라 눈이라서 스노우 맞아. 웨스턴이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Gentlemen, since we may be trapped here, close together like, for a few days, may I suggest a possible solution? We divide Minis in half. The northern side and the southern side. 제목 그대로 혐오스러운 총잡이 8명의 이 주인공이 가진 비밀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정면 대결을 펼칩니다. Now, one of y'all is working with her. Two of y'all is working with her. All y'all is. But only one of you poisoned the coffee. 이 영화 저는 그 감독이 누군지 확인을 안 하고 일단 보기 시작했는데요. 딱 보자마자 쿠엔틴 타란티노구나 이거. 냄새가 딱 나죠? 딱 나. 저수지의 개들부터 킬빌 시리즈, 그리고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장구 분노의 추적자 등 이 유니크하고 뭔가 잔혹하면서도 또 뭔가 미장센이 괜찮은 그런 작품들 많이 해오셨잖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듯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음악인데요. 2016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 골든글로브 시상식 음악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와. 이 대단한 성과를 낸 음악 감독이 누구냐? 엔니오 모리코네 감독인데요. 영화 미션, 시네마 천국 등 정말 500여 편이 넘는 영화 음악을 작곡한 분이죠. 헤이트풀 에잇에서 무려 40년 만에 서부 극 음악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음악이 큰 힘을 보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추운 영화라고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겨울 영화들이 떠오르는데요. 하얀 눈으로 뒤덮인 이 시골 마을 풍경을 보면서 아주 자연 재료로 요리한 음식을 맛본다면 이 지금 막 폭염으로 인한 이 스트레스도 막 스르르 녹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 2 겨울과 봄입니다. 기레이다나
이 발목까지 막 푹푹 파일 정도로 쌓인 눈에 또 눈이 막 쌓인 나무 그리고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유유자적을 보여주는 그 겨울 풍경이 아주 매우 아름답죠. 이 내용은 기승전결 구조로 짜인 서사가 없어서 조금 뭐 보시지 않은 분들은 지루하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좀 예단할 수 있는데요. 막상 영화를 보면 이 안에 담겨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서 군침이 도는데 벌써 집중이 막 되는 그런 네. 영화죠. 이 영화 안에 이제 많은 음식들이 나오는데 제일 당기는 음식 어떤 거예요? 전 진짜 너무 많은데 일단 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네. 그렇고 지금 내 침 삼킨 거 봤어. 마침 내 배고파. 꿀꺽 마침 했어. 배고파. 네. 그리고 저는 그 촉촉하고 그 폭신한 그 계란말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맞아. 그 근데 일본식 계란말이 먹는 거. 너무 이렇게 네. 하는데 너무 좋았어. 뭐 어떤 음식 먹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한국 사람인가 봐요. 그 많은 일본 음식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좀 한국 음식처럼 보이는 수제비 그리고 군고구마 맞아. 이런 것도 이제 막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리틀 포레스트 시리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자연을 담은 영상미와 또 심장을 저격하는 대사들이 가슴에 많이 와닿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대사는 엄마가 딸 이치코한테 쓴 편지에서 흘러나오죠. 一生懸命歩いてきたつもりなのに同じ場所をぐるぐる円を描いて戻ってきただけな気がして落ち込んででも私は経験を積んだんだからそれが失敗にしろ成功にしろ全く同じ場所ってことはないよねじゃあ円じゃなくて螺旋だって思ったそれなら少しはマシかな 한여름에 폭염을 날리기 위해 보는 영화 중 빼놓을 수 없는 장르가 있죠.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바로 공포죠. 이 영화가 오싹함으로 치면 별 5개 영화라고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공포에 이 겨울 배경까지 녹아들어 있어요. 보다가 정말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 렛미인이에요. Oscar. Tycker du om mig? Ja, jättemycket. 12살 소년 오스칼은 옆집에 이사온 피부도 하얗고 예쁜 소녀 이엘리를 좋아하게 되는데 언뜻 보면 꼬마 커플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근데 왜 공포냐? 오스칼이 좋아하는 이 소녀 이엘리의 정체가 바로 뱀파이어입니다. Hjälp mig. Jag bär dig någonstans Aj, där aj. vi kan ringa. Försiktigt. Du behöver ingenting. 그러니까 피부가 하얀 게 아니라 창백한 거였군요. 거의 막 피기 없는 드라큘라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보기에는 오스칼이 더 창백하긴 하던데 굉장히 하얗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에서 정말 계절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다시금 느낀 영화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얀 눈 위에 붉은 피가 떨어지는 효과. 이래서 아마 감독이 겨울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네. 이 북유럽의 겨울은 사실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춥기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배우들이요 영하 30도에서 촬영하는 일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뭔가 우아하면서 오싹하다고 해야 할까요? 잔인하긴 하지만 다른 뱀파이어 영화나 호러물처럼 막 공포를 배가시키는 그런 기교를 부린다거나 막 비주얼을 막 지나치게 무섭게 하지도 않았는데 막 은근하게 무서운 거 그런 거 있죠. 포스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개봉 당시의 포스터는 눈밭에 누워있는 이 오스칼의 몽환적인 느낌을 강조를 했고요. 스웨덴 오리지널 포스터는 조금 더 무서운, 조금 더 호러스러운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설정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엘리는 직접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건 어쩌다 한 번이거든요. 대신 이 피를 이렇게 대주는 공급책 아저씨가 있어요. 이게 너무 특이하죠. 이엘리에게 이 피를 주기 위해서 바로 이 공급책 아저씨가 연쇄살인을 합니다. Hur mycket är klockan? Nej, jag har ingen klocka. Vad är det? Ja, det kallas för halotan. Nej. 이 장면도 막 섬뜩한 장면이 많은데 그중 저는 이엘리가 이 초대받지 않은 곳에 가면 온몸에서 막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막 초대를 갈구하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Oscar. Får jag komma in? Säg att jag får komma in. 맞아요. 아까 아저씨 얘기가 나왔는데 네. 도대체 이 아저씨가 소녀를 위해서 왜 피를 구하느냐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요소들에서 독창성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2010년 미국에서 리메이크를 했어요. 할리우드판 렛미인도 같이 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 이 스웨덴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좀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간다면 헐리우드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둡고 딥하고 조금 더 현실적인 느낌이 있어. 그럼 정화 씨는 개인적으로 어떤 버전이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웨덴 버전의 그 몽환적인 느낌이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스웨덴 원작과 미국 영화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있거든요. 이엘리가 이 사람을 흡혈한 밤에 오스카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날 같은 침대에서 손을 잡고 자는데 그 다음날 이엘리가 뿅 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미국 버전에서도 같은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쪽지에 다른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어떤 같은 느낌의 대사랑 장면인데 대사 표현을 너무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네요. 스웨덴 원작이 더 감성적이긴 하네요. 막 골라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폭염에는 커플들끼리도 막 스킨십이 좀 쉽지 않잖아요. 좀 막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뭐 부부는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자꾸 요즘 나의 환상을,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자꾸 깨요. 이런 캐릭터로, 네, 결혼을 반대하는 캐릭터로 자리 굳힌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결혼 지옥이야. 이럴 때 만약에 겨울 로맨스 작품을 보면 조금이라도 붙어있고 싶어지지 않을까, 손이라도 잡고 싶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영화가 있습니다. 뷰티 인사이드죠. 매일같이 이수를 만났다. 이수가 있어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늘었다. 어때? 나쁘지 않네. 근데 잘 모르겠어 뭐라고 썼는지. 이수라고 한글로 써주시면 안 돼요? 좀 크게. 늘 짧은 하루. 나는 날마다 하나, 둘, 셋. 그날이 영원하길 바랬다. 그리고 혼자였던 내 사진 속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매일 모습이 바뀌는 남자 우진과 연애를 하는 한 여자 이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영화의 줄거리고요. 생각해보니까 매일매일 그 모습이 바뀐다면 렛미인만큼 오싹한 설정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내 남자친구가 계속 잘생긴 거야. 어느 날은 차은우고, 어느 날은 비고, 어느 날은 막 뭐 박서준이고, 어느 날은 막 손흥민이야. 차은우고 뭐 손흥민이고 뭐 서강준이고 막 이런 사람이 널 왜 사귀어요? 그래도 넌 투정한데. 사람이 꿈은 꿔볼 수 있잖아. 아, 꿈은 꿔볼 수 내가 있으니까. 연애를 안 사귀어봤을 것 같아. 그래요? 이거 요즘 최초 온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는 지금 시겁할 거다. 제일 처음 우진을 연기한 배우 김대명을 시작으로 마지막 우진이었던 배우 유연석까지 총 123명의 우진이 등장을 합니다. 123인 1역인 셈이죠. 새로운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심지어 외국인까지. 나는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한다. 이 영화 역시 겨울 분위기가 물씬 나는 영화인데요. 특히 겨울의 계절감이 도드라지는 대목은 고 김주혁 씨가 연기한 이별 장면이죠. 맞아요. 오지.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왜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눈발이 아름답게 흩날리고 가로등 조명 하나가 운치게 켜져 있는 그 동네 길에서 이 남자가 무던하게 전하는 이별 통보. 이 장면이 정말 영화에서 겨울과 가장 어울리면서 슬프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 그때그때 적절한 배우들이 우진 역할을 소화를 했다라고 느껴졌는데요. 근데 어떤 모습일 때가 제일 싫어? 이수야,
반말 하지 말아줄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세상에 오늘은 아저씨네. 근데 그거 알아요? 키스씬이랑 사랑씬에서는 꼭 잘생긴 배우가 나온다? 아이고 참. 왜 연애의 네. 이 시작과 첫 키스는 박서준이랑 하고 또 다른 키스는 이진욱이랑 하고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 진심으로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부러워. 이거는 내가 네. 한효주 씨였잖아. 네. 출연료를 깎고 들어가지. 아 그치. 이러면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출연료를 깎지. 그래서 개봉 당시에도 이 우스갯소리로 제목은 뷰티 인사이드인데 아니 영화는 왜 뷰티 아웃사이드냐? 왜 외모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외모 지상주의로 가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우진 역의 배우는 조다란 씨였습니다. 국주 우진과 이수가 뜨겁게 연애를 하던 때에 등장을 해서 이 실제 연인 같은 생활 로맨스 연기를 선보이는데요. 너무 재밌죠. 맛있게 드시지요. 왜 계속 존댓말이야? 어? 아, 오늘 좀 불편하게 생겼지? 실제로 한효주 씨가 자신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이 바로 조다란 씨가 현장에서 애드립을 친 거라고 해요. 이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들의 여유 있는 애드립 보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맞아요. 센스도 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모로 더워서 붙어있기 싫은 여름에 사랑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겨울 영화였습니다. 장면 하나로 기억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왜 에오 오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전혀? 좀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좀 약한데. 나 되게 귀엽게 한 건데?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샤론 스톤이 다리를 촉 꼬면 어떤 영화가 떠오르세요? 원치 조건 내이죠. 네. 이 영화 참 많이 봤습니다. 특정 장면을 보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 저에게는 이 가위손도 그런 영화입니다. 이 장면 때문에 겨울 배경의 추운 영화 하면 바로 떠오르는 영화 중 하나인데요. 날리는 막 얼음 조각이 막 눈처럼 되잖아요. 그때 춤추는 킴의 모습, 킴을 위해서 열심히 조각하는 이 에드워드의 모습. 정말 동화적인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음산해 보이지만 따뜻한 장면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가위손이 공포에 가까운 판타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피 한 방울 튀지 않지만 잔혹한 이 슬래셔 무비 느낌이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면들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따뜻한 영화로 느껴지기도 해요. 저는 가위손을 다시 한번 보면서 분장 연기상이라는 게 있다면 대상은 분명히 조니 데뷔 무조건 거다. 조니 데뷔죠. 무조건이다. 캐리비안의 적의 잭 스페로우,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윌리 원카,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모자 장수 등 정말 분장 전문 배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위손의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핏기 없이 창백한 모습에 뭔가 그 스모키 화장의 선구주자 같은 모습, 그리고 제주도에서 바람 한 100번은 막 맞은 그 헤어스타일, 겨울 느낌의 그 아웃사이더 느낌이 싹 납니다. 분장 전문 배우의 시작이 된 중요한 작품이죠. 이번 영화는 찜질방 속 아이스방 같은 작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낮 기온이 좀 웬만하면 막 영상 30도를 웃도는데 맞아. 이 영화 속 평균 기온은 반대인 영하 30도죠.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몸이 슬슬 떨리는 그 영화 더 그레이입니다. What's happening? 민간 비행기가 알래스카의 알 수 없는 설원에 추락하게 되는데요. 몇 명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생존하면서 벌어지는 생존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최고 더 오션 19죠. 리암 니슨의 겨울 재난 영화입니다. 생존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와 눈보라 그리고 식인 늑대로부터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이 알래스카의 설원이 펼쳐진 광경도 막 저절로 추위를 유발하지만요. 이에 못지않은 게 바로 사운드입니다. 와. 계속 바람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데요. 이게 마치 그 실제 현장에 함께 있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이죠.
바람 소리가 알래스카의 추위를 느끼게 하는 사운드라면 이 또 다른 추위 유발 사운드는 늑대 소리. 특히나 이 늑대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소름이 돋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이 기괴한 소리가 막 터져 나오니까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What the was that? 아, 저 솔직히 이 영화 어떻게 봤냐면은 암막 커튼 닫혀놓고 네. 이 TV로 틀어놓고 그리고 에어컨 틀어놓고 오. 소리를 좀 키워서 봤어요. 네. 근데 진짜 이건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소리랑 시각적인 이 효과 때문에 그런지 진짜 맞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에어컨 맞아요. 진짜 바로 껐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촬영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했을까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영화의 촬영은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차로 12시간 이상 걸리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위치한 이 오지 마을 스미더스 지역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곳에서요. 실제로 시속 130에서 한 150km 정도의 이 눈보라와 최저 온도 영하 이 30도의 추위와 싸우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운드나 이 보여지는 힘든 표정들 이런 네. 게 너무 리얼하게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Forget it. Whatever I had in the tank, I used back there. I'm beat. 오늘의 최고다 오션 벌써 입추? 폭염 날리는 추운 영화를 주제로 입 닫아 추워지려면 멀었어. 이 입추맞이 추운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 제가 우리만의 입추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네. 다시 정해봤습니다. 입김 나오려면 멀었어요. 추운 영화로 버텨봅시다. 크리에이터 리드우리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에 받아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풍덩 빠져보션. 그래서 누구랑 사귄 거야? 많이 사귀었어. 그래? 한 번 알려줘.